네, 안녕하세요. 교재 313쪽입니다. 쪽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한 500페이지 정도 중에 이제 300쪽을 했습니다. 60%, 반 이상은 했다고 보셔도 되고요. 거의 한 3분의 2는 C 언어에 대한 소개가 다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배열,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배열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반복문과 배열은 쌍둥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벽돌 깨기 게임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죠. 배열이나 반복문이 벽돌 깨기 게임에서 어디서 사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이 여러분이 교재를 마치시면 완성하게 되는 벽돌 깨기 게임입니다. 밑에 라켓이 있고요. 라켓은 현재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통해서 총알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벽돌들은 뭐 모양이 예쁘진 않지만 배열이라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벽돌 하나하나씩 보이는데요. 그 하나하나가 다 변수 하나를 할당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개수의 변수를 선언하고 또 관리하고 비교하고 해야겠죠. 이때 배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배열을 배우고 난 후에 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시겠지만 배열만 아시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트럼프 카드가 보입니다. 스페이드 1, 에이스부터 스페이드 K까지 이렇게 쭉 일렬로 늘어선 형태, 배열되어 있죠. 이런 형태의 자료 구조, 자료를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자료를 어떻게 C 언어로 구현하는지 관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array, 배열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타입을 여러 개를 보관하는 겁니다. 아까 카드라는 타입이 열 몇 개가 나란히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개수는 고정됩니다. 개수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마리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10개의 숫자의 평균을 구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선언했죠. input이라는 변수는 하나씩 읽어드릴 값입니다. 그리고 sum은 합을 나타내는 거고요. average는 이제 더블형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포문을 보시면 10번 동안 숫자를 하나씩 입력받으면서 즉시 합을 구합니다. 입력받을 때마다 합을 구해두죠. 그리고 포문이 끝난 후에 average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10개 입력을 입력했을 때 차근차근 입력받으면서 썸을 구한 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에 average를 구하겠죠. 네,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도 숫자들 10개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는 입력받은 숫자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10개를 입력했습니다. 이 10개 숫자는 의 합은 48입니다. 라고 표시해 주려면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다음 쪽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10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거니까 정수형 변수 10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scanf를 10개의 숫자를 한꺼번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10개 정도의 변수이니까 변수를 선언할 수 있지, 이게 100개, 1000개 된다면 이렇게 코딩하는 것은 너무 무모합니다. 어차피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작업의 규칙성을 찾아서 그 규칙성을 반복문 등으로 편리하게 구현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 것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코드이죠. 좋지 않은 코드입니다. 316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을 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한 문장이 10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이 변수는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선언하는데, 대괄호가 배열의 표시입니다.
방은 10칸짜리이고 각각은 정수형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밑에 그림처럼 보시면 총 10개의 방이 생기는데요. 0번부터 9번 방까지입니다. 방이 10개인데 시작은 0번부터입니다.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10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 변수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릭스 대괄호 안에 0번부터 9번까지라고 하면 각각이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하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10개의 별의 각 항목을 보통 element라고 하는데요. 항목을 값을 넣으려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 코드는 규칙성이 있죠. 다른 것은 다 다른데 별의 첨자, 위치를 나타내는 첨자, 인덱스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문으로 구현하면 쉽게 코딩이 되겠죠.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입니다. 10칸짜리면 0부터 9까지이죠. 브릭스 브래킷 i에 1을 대입하면 동일한 코드가 됩니다. 이 코드도 동일한 코드입니다. 이 아래 있는 코드도 동일하고요. 다른 점은 중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줄을 달리 했는지. 근데 저는 이런 형식의 코드를 추천합니다. 반복문이나 조건문이나 해당하는 문장의 바디가 한 줄이다 하더라도 저는 중괄호를 표시하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읽기 편하고요. 나중에 코드를 바꾸실 때 실수할 경향이 줄어드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열의 선언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숫자 10개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배열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배열 선언을 보십시오. int input bracket 10 정수형 변수를 10칸짜리를 선언하는데 그 배열의 이름을 input이라고 하라라는 겁니다. 처음에 배열의 정의를 설명드릴 때 두 가지 사항을 설명드렸죠. 배열의 크기는 고정됩니다.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각 항목이 동일한 자료형을 가집니다. 물론 최근의 C의 표준에서는 가변 길이의 배열도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강좌가 끝나고 난 후에 따로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쓰려면 input bracket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배열의 한 항목을 접근할 때는 input bracket 대괄호 안에 인덱스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scanf이니까 앞에 ampersand 주소 기호를 붙였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 출력할 때도 똑같죠? 배열의 각각의 항목을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배열을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한 줄로 쭉 늘어서 쓰니까 1차원이죠. 이걸 2차원, 3차원 차근차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에서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가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필요 없는 경우죠. 배열의 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없습니다. 배열의 크기에는 꼭 int 자료형 값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코드는 컴파일러가 에러를 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배열의 크기에는 변수가 올 수 없습니다. 변수가 올 수 있단 말은 그 변수의 값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배열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걸 여기서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C 언어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신 표준화는 C11, C11입니다. 2011년도에 만들어진 아니고요. 몇 가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Variable Length Array라는 건데요. 가변 길이 배열이 가능합니다. 하여튼 C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사항,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는 가장 전통적인 NCC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 강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최신 C인 C11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배열을 선언할 때 이렇게 값을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화할 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의 크기에 맞게 항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데이터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의 값이 됩니다. 그런데 각 항목의 주소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변수 앞에 앰퍼센트 기호를 붙이면 주소 값이 됩니다. 변수라는 것은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에 들어있는 거고요. 메인 메모리는 주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변수의 주소 값과 그 변수의 실제 값을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총 3개의 배열 값에 대해서요. 주소를 출력할 때는 %p 로 출력하셔야 됩니다. i는 %d, 주소는 %p, 실제 값은 %d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p는 포인터의 약자입니다. 포인터.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이니까 해당하는 어떤 주소를 가리킨다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앞에서 초기화했던 3개 항목에 출력되면서 주소값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진수로 출력되고 있는데 각 항목의 주소가 예를 들면 DC에다가 4를 더하면 C, D, E, F 제로가 되죠. E 제로가 됩니다. E 제로에 4를 더하면 E 4가 되죠. 왜 제가 4라고 말했냐면 정수형 변수가 4바이트죠. 그래서 4바이트씩 주소가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 그리고 60 그리고 20이라는 배열의 각 항목이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배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32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배열의 주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현재 데이터를 %p로 출력했습니다. 데이터는 배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데이터 0번째의 주소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값이 동일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배열의 이름은 그 배열의 첫 번째 항목의 주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즉 배열의 이름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요긴하게 쓸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1차원 배열, 지금 현재 1차원 배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초기화에 대해서 한번 해보죠. 글로벌 어레이라는 이름의 배열 변수가 있습니다. 전역 변수입니다. 로컬 어레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변수 둘 다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값을 출력해 보면 글로벌 어레이 값과 로컬 어레이 값을 다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어레이는 0으로 다 출력이 됩니다. 근데 로컬 어레이는 이상한 값들이 출력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전역 변수는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명시적으로 초기화하지 않더라도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인트형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되고요. 캐릭터형 변수는 ASCII 0번, 그러니까 0이죠. 0으로 초기화됩니다. 모든 변수는 전역 변수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나 지역 변수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쓰레기 값이 출력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소개될 일이 있을 거고요. 앞에서 변수의 자료형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에 변수 파트를 다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322쪽입니다. 전역 변수는 컴파일러가 컴파일하면서 변수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변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컴파일하는 시점에 값을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변수는 그 지역 변수가 생성되는 시점이 실행 시간에 생성되죠. 스택이라는 곳에 실행 시간에 메모리를 할당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기화해 주려면 실행 시간에 초기화해 주는 루틴이 삽입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지역 변수의 초기화는 프로그래머에게 맡기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이 322쪽에 있습니다. 322쪽을 참조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1차원 배열을 실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지 사용 예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